곧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퇴거자금 너무 걱정입니다. 이 퇴거자금이 가장 질문이 많으세요. 에류자님 제일 먼저 질문 남겨주셨는데 곧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퇴거자금 너무 걱정입니다. 이 퇴거자금이 가장 질문이 많으세요. 저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 1억에 대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되기도 해요. 소득이 좋으시고 1주택자인 분들은 은행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아는 지점에 물어봤어요. 6.27 대책 이후로 전세 퇴거 자금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겁나니까 안 하는구나.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 해도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요. 그럼 아직 내려온 공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니까. 그럼 안 하려고 하지. 네, 그래서 뭐 10건 중에 한 건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2금융권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1주택자인 경우에 그냥 아름아름 하고는 있는데 그 다주택자다 이러면 이제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입자 어떻게 바꾸죠? 그냥 사시라고. 세입자 이사 나가시면 안 되겠네. 사시라고. 나 지금 등골이 서늘한데요. 경기도 주택 매도하고 가느냐고 내년쯤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네. 예, 서울 리모델링 후기나 아니면 재건축 후기 아파트 뒤 이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재건축은 관리 처분 후에 리모델링은 2주 철거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 맞기 때문에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집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디와이님 안녕하세요 레오님 비규제 2주택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환 안 되나요? 다 대환 얘기인지.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약정 위반 연락 받았다고요? 어떡해. 집을 샀구나. 집 사셨네요. 작년 세입자 내보낼 때 생활안정자금 받으시고 집을 사셨대요. 근데 이제 아직 기존 집이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피해자신데 약정서 위반으로 연락 받으셨대. 요즘에 AI로 다 보잖아요. 약정서 위반. 네, 이게 생환자를 받고 집을 사시면 약정 위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상환하셔야죠. 약정 위반이니까 그 받은 대출은 상환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등재가 되셔가지고 그 본인은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레오님. 곧 네. 결혼을 앞뒀는데 축하드립니다. 애국자십니다.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작년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서 둘 다 27년 입주 예정인데요. 네. 현 대출 규제 그대로 간다면 잔금 대출 시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면 부부 합산으로 2주택자가 돼서 잔금 대출이 고민됩니다. 이 잔금 대출은 사실 레오님이 하는 대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집단 대출은 그 조합이나 아니면 분양하는 곳에서 건설사에서 이제 금융기관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계 대출하고 좀 다른 형태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네.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할지 말지 고민되네요. 이게 규제 지역이신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 공고 날짜가 언제인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규제 전이면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 살펴보시고요. 다 규제 후에 당첨이 됐다 그러시면 혼인신고하시면 다주택자 되니까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기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 미뤘다가 하시는 것도 어떨까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네. 일단 잔금 치시고 입주 치르신 다음에 세입자도 구하시고 뭐 하나 둘 다 들어가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게 하시고 나서 네. 돌다리도 두들겨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아산에 빌라 한 채 있고 천안 아산이겠죠. 서울 아파트 세 중개 있습니다. 서울 전세 빼주고 실거주를 하려고 전세 퇴거 자금 알아보고 있는데 2주택이라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업자 대출만 된다고 하네요. 아산 빌라는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하셨어요. 부모님이 아산에 빌라 한 채 있고 서울에 빌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본인이 집이 그래도 아니라? 주택.
네. 2주택자는 1억도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빼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만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자 대출도 원래는 사업에 쓰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된다라고 전세 퇴거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 어쨌든 2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퇴거 자금은 안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업 목적으로는 담보로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남 2구역 부가연 3 하객 3 보유 중입니다.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네요. 부가연 3구역 때문에 지금 고생 좀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예, 지금 구청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죠. 잘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속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신청 시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 구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유기치 대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규제 시에 고이자에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으려는지 이거 받아서 투자를 또 하시려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주비 대출 받기 전에 전세 대출 가능할지요? 전세 예. 대출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난 후에 저런 입주권이라든지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대신 지금 이주비 대출을 받고 기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대출을 할 때도 소득과 부채 따져서 DTI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에 보통 한 분이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명의자가 이제 그분인 경우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주비 대출을 받았을 때는 DTI, DSR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출이 없는 분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전세 대출 신청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조합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주시는데 네. 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그쵸. 분들이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 자, 리치미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가계대출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대환대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퇴거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퇴거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임대사업자 보증 반환 대출은 가능하다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반환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면 RTI를 봅니다. RTI를 보게 되면 이제 월세 대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 월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다거나 해서 좀 보태서 하시면 몰라도 임대사업자만으로 하시면 원하는 한도는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한 후 잔금이 남아서 대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LTV 기준이 계약 당시인가요? 아니면 대출 접수 기준인가요? 계약 날짜를 보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계약자는 보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나 그날 계약했다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날짜, 그리고 계약금을 보낸 입금증의 날짜, 이런 거가 꼭 필요하니까 정말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다 보호해드립니다. 고호제동님, 자산 가신 것 같아요. 1주택과 1+1 재건축 소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주택이 있고 입주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사 중이니까. 혹시 주거 말고 꼬마 빌딩 이런 걸 매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근생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올근생이나. 네, 가능합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가능한데 이제 이걸 어떤 명의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 명의로 살 건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살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른데, 개인 명의로 사게 되면 RTI를 정말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월세가 낮은 그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원하는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1억당 5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요즘 금리가 올라서 6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와야 1억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꼬마 빌딩이다 이러면 법인 명의로 매수를 하는 것도 대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HY님, 서울에 갭으로 산 후, 향후 실거주로 들어갈 때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네. 지금 아직 매수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월 27일 전에 계약을 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퇴거 자금이 된다라고 정부에는 발표를 했고 은행에서는 지금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퇴거 자금이 된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직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두잉썸띵님. 지금 강남에 40억대 초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반포 작은 평수로 좁혀가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이에요. 오늘 대출 질문은 아니지만 어제 오셨고 또 오셨으니까 특별히. 예. 두잉썸띵님, 어제 말씀드린 그 방송의 요지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당국에서 신고가가 나오거나 30억 초과인 주택을 구매할 때 정말 세밀하게 이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잉썸띵님의 자금, 주택을 구매하는 자금에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먼저 이제 세무사님, 미네르바 올빼미님도 좋고 이장원 세무사도 좋고 이제 등등등 저희 스마트 튜브에 필진들 많으시니까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자금의 원천부터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주택을 사도 문제가 없을 만한 자금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주택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포의 작은 평수, 지금 저 정도의 자금인 경우는 반포의 작은 평수 5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구로 좁혀가는 건 지금 생활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반포가 이번 장에 많이 올라갔고 살기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반포와 잠실, 개포가 이번에 스타였으면 다음 스타는 이제 압구정동, 대치동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다음 스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루고루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작은 평수로 가시면 아마 저 자금대에서 약간 생활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 사면 오래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막 사고 팔고를 못 하니까. 그래서 좀 장기로 거주하실 수 있는 집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평수로 좁혀가신다면, 좁혀간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아까 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들 많았잖아요. 오늘은 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좀 미간이 막 찌푸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너무 잘 진행해 주시고 저도 뭐 배운 것도 많고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잘려. 자꾸 없어져, 그 대출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이런 분석 같은 건 해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막 아끼고 싶은 막 그런 말은 못 해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엔 또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대출의 경력이 오래되고 또 이게 경력이 무시가 안 되잖아요. 네. 또 노련하신 이것저것 대출을 다 많이 두루두루 해보셨던 레오님의 이런 경력이 좀 조언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기관도 많이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듣는 루트도 많으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좀 정보가 있으면 발빠르게 스마트 튜브 나와주셔서 또 바로바로 저희한테 좀 공유도 해주시고, 또 아까 전세에 대한 것도 되게 대비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우산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 스마트 튜브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